자, 11번입니다. 11번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는 공식 하나 가지고 가자. 사각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각형이든 상관없고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A하고 B하고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죠? 그 넓이는, 이 전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 과정은 굳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선생님, 여기가 세타라면 어떡합니까? 여기가 세타라면은 여기가 파이 빼기 사테가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각을 세타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11번은 그대로 그냥 적용하는 문제인 거죠. 대각선의 길이 합이 10이야. 합이 10입니다. 선생님 편의상 그냥 하나를 x 하나를 y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대각선의 합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예요. 그러면은 넓이가 4라고 하는 그 4의 탄생은 2분의 1 곱하기 두 길이의 곱 곱하기 사인 30도고요. 얘는 2분의 1이니까요. x 곱하기 y는 얼마란 얘기야? 16이란 얘기다.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해서 10 곱해서 16은 굳이 크게 고민 안 해도 8과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한쪽이 더 큰 게 BD래요. 그러면은 BD가 8이고 AC가 2로서 서로 이렇게 나눠 먹어야겠지. 그럼 문제에서는 그 분수 얼마요? 2분의 8이니까요. 정답은 4다. 이건 그냥 공식을 잘 암기하고 있냐, 공식에 관련된 테스트밖에 안 되는 간단한 문제였고요. 뭐 간단한 그 공식이지만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다룰 수 있는 모든 공식은 다 확실하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입니다. BC가 2인 삼각형 ABC까지 한번 적당히 스케치를 한번 해두고 갑시다. 그러면 여기를 A 잡고요. B 잡고 C 정도 잡아서 여기가 2라고 하는 건데요. 가 조건을 보니까 루트 2 사인 A는 사인 B. 자, 얘는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해보면은 가장 합당한 해석이 이거 같아요. 사인 A 대 사인 B의 비율이 바로 얼마예요? 그죠? 1대 루트 2, 1대 루트 2.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사인 법칙의 어떤 변형 과정에서 이런 것도 알 수 있지 않았나? 사인 A 대 사인 B는 바로 스몰 a 대 스몰 b. 그죠? 각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비율이 바로 그 각의 사인 값의 비율과 같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믿고 가도록 하자. 그러면은 a 대 b가 1대 루트인데 여기가 지금 뭐예요? 그쵸? 라지 a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스몰 a잖아요. 이건 룰이야, 룰. 그죠? 이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a가 2예요. 근데 a 대 b가 1대 루트 2라니까? 그러면은 여기 라지 b, b라는 각에 마주보고 있는 그 변의 이름이 b이고요. 걔가 1대 루트 2를 만족하려면 여기가 2 루트 2가 돼야겠지. 그래야 2대 2 루트 2가 1대 루트 2니까. 맞죠? 됐다. 그러면은 이제 가의 해석은 됐고요. 나를 보니까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CA가 얼마야? CA가, 그쵸? 요 CA의 제곱이 바로 이거잖아. CA가 B, 2 루트 2잖아요. 그러면은 8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AB 곱하기 BC. A가 뭐야? 그쵸? AB, 여기를 내가 편의상 여기가 이제 스몰 c가 되겠죠. 그러면은 c 곱하기 bc의 길이가 아까 여기 어디 갔어? bc의 길이가 이제 스몰 a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다. 따라서 c의 길이는 4고요. 얘가 이제 4란 얘기입니다. 4. 그죠?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세 변의 길이를 다 알 때 넓이를 구하는 빠른 방법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루트 같은 길이가 없을 때 좀 유효하죠. 왜냐하면 루트가 들어있으면 계산이 좀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나요? 아무튼 그렇다. 자, 그러면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건 교과서에 있는 거죠. 세 변의 길이를 알 때의 넓이 구하기. 그러면은 한 각을 하나 택해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의 각을 구하고요. 그죠? 아니, 코사인 그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인 값을 구해서 2분의 1 변 끼인 각의 사인 이런 거를 공식을 쭉 이제 대입하면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어떤 각을 잡을지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되는데 얘가 이제 2루트이니까 계산상에서 이 녀석이 마주보고 있는 B를 주인공으로 보는 게 여러모로 계산상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B를 일단은 택해서 코사인 B는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코사인 B는 공식 한번 써볼까요? 바로 2 곱하기 4 곱하기 2. 그러니까 B를 둘러싸는 요거 B의 양옆에 있는 변 4와 2를 갖다가 이용하는 거죠. 그럼 2 곱하기 4 곱하기 2 분의 4의 제곱 16 더하기 2의 제곱 4 마이너스 b에 마주보고 있는 요 2루트 2의 제곱 그러니까 8이 되겠지. 그러면은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8이 16분의
얼마예요? 여기가 22죠. 20 빼기 8은 12가 되어서요. 여기는 4분의 3이 바로 보다 코사인 b예요. 그럼 코사인 b가 이제 4분의 3이면은 사인 b는 뭐가 되겠니? 여기가 이제 b라고 한다면 코사인 b는 이제 4분의 3이니까 요 높이는 얼마예요? 그쵸? 16 빼기 9. 지금 루트 7이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사인 b는 그죠? 사인 b는 얼마예요? 4분의 루트 7입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계산을 통해서 빠르게 구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넓이는요. 공식 쓰면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변 그리고 사인의 여기 끼인각 그러면은 4분의 루트 7. 그러니까 빠밤 다 지워지고요. 그냥 루트 7만 덩그러니 남는다. 정답은 2번이고요. 이거는 그냥 계산 문제야. 그죠? 여러분들 코사인 법칙 잘 암기하고 있는가? 그거를 통해서 어떤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인 값을 또 뽑아낼 수 있는가?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또 2분의 1 곱하기 변 사인 끼인각 요걸 통해서 또 넓이를 구해낼 수 있는가? 그죠? 기본적인 암기, 물론 그 암기의 바탕에는 이해가 돼야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암기가 더 중요하다. 그죠? 암기하시고요. 계산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번입니다. 문제 잘 읽어보셨고 선생님이 그냥 문제를 조금 더 간략하게 보려고요.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기본적인 삼각형의 각과 변의 이름을 좀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AB라는 길이는요, 스몰 c가 되고요. 그죠? 보이죠? 여기 AB의 길이는 어디 갔어? 그죠? 스몰 c 이런 식으로 그냥 찾아 나가는 거지. 그러면 BC의 길이는 스몰 a 그리고 CA의 길이는 스몰 b라는 이름을 갖는 건데 그 비율이 1대 2대 루트 2야. 1대 2대 루트 2. 자, 그러면 이거 좀 써볼게요. A는 어디 갔어? 그러니까 C부터 갈게요. CAB가 1대 2대 루트 2니까 C가 1대 A, 2대 B가 루트 2 이렇게 되는 건데 선생님이 지금 쓴 거는요, 뭐예요? 길이 그 자체가 아니라 길이의 비율로서의 1대 2대 루트 2입니다. 그런 거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그쵸? CA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CA의 실제 길이 뭐야? 이거의 실제 길이. 그러니까 비율은 다닥 하다 보니까 루트 2로 쓴 거지만 실제 길이는 얼마일까? 요 녀석을 구해보세요. 그런데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힌트가 외접원의 넓이가 루트 28파이.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은요. 우리가 파이 r 제곱이 공식이잖아. 그러면은 r 제곱이 28. 그러면은 r 즉 외접원의 반지름은 루트 28. 즉 이 루트 7이에요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인데 우리가 지금 요 길이를 알고 싶어요. 이 길이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식이 하나 있지. 공식 뭐예요? 그쵸? AC의 길이 스몰 b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쵸? ER 사인 마주 보고 있는 각 사인 B.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뭐랄까 사인 법칙인데 필요하다면은 변형되어 있는 사인 법칙 사실 그게 그거이지만 변형되어 있는 사인 법칙을 잘 아는 게 맞지. 그래서 바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라지 R은 2루트 7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4루트 7 곱하기 사인 B 이게 답이면 나는 얘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인 B 그죠? 그럼 나는 이 B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지? 그쵸? 요 B가 있는 아무튼 요 각 B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뭘 알아요? 그쵸? 세 변의 길이의 B를 알잖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그쵸? 코사인 B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코사인 B는 그죠?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다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세 변의 길이의 B만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맞죠? 왜냐면은 우리가 닮음인 삼각형에서는 각은 변하지 않잖아. 이해되시죠? 그죠? 확대 축소가 가능해도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1 루트 2만 가지고도 우리가 b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코사인 b의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마주보고 있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죠. 그러니까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면은 4분의 3이 코사인 b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사인 b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코사인 b가 4분의 3을 이용해서 사인 b는요.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하도 많이 했죠.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여기는 루트 16 빼기 9니까 루트 7이 되니까 사인 b는요. 4분의 루트 7이 된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4 루트 7 곱하기 4분의 루트 7이 내가 찾는 b라고 하는 CA의 길이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4, 4 약분되고요. 루트 7이 두 번 들어가니까 정답은 뭐 7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뭐야? 공식. 물론 공식을 쓸 때에는요.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잘 활용해서 적절한 값들을 잘 갖다가 대입하고 아무튼 그렇다. 13번은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입니다. 문제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읽어서 분석은 되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얘기할게요. 자, 마지막 힌트가 뭐예요? 이거였죠, 이게.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면 바로 이 힌트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4r제곱 마이너스 r제곱 곱하기 사인제곱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맞죠? 일단은 요거 풀기 전에 선생님하고 요거 한번 검토만 하고 가자.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스몰 a는 뭐지? 스몰 a는 그쵸, er 사인 a, 사인 a. 만약에 스몰 b는 그쵸, er 사인 b. 구조를 한번 얘기하면 어떤 한 변은요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사인에 그쵸 마주보고 있는 각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되게 유치한, 이게 문제가 좀 유치해요 솔직히. 그럼 이게 제곱해 볼까요? 제곱하면 야 이거 이게 문제가 그렇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해석해 볼게요. 4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어떤 각은 그 뭐라고? 그쵸? 요 각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이야.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잖아. 맞죠? 다시 한번. 4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아래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어떤 각은 그거든 요 각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 이런 패턴이라는 거지. 그거를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은 여러분 CAB가 일단은 선생님이 편의상 얘를 그냥 세타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CAB를 여기 세타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전개해보자. 전개. 요거 이제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요. 전개해보면 어떻게 된다고? 아니, 지우지 마. 이따가 또 보자. 전개하면은 요것만 지우자. 전개하면 얼마예요? 그쵸? 4 라지 R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4 스몰 r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 이런 말입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봐봐. 구조를 잘 보세요. 4 곱하기 r 제곱 라지 r과 스몰 r은 누구예요? 여기 문제 읽어봤죠? ABC 요거 작은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스몰 r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큰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라지 r입니다. 그게 이거랑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거부터 봐. 이거 봐. 어떻게 된 거예요? 4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사인의 제곱의 어떤 각. 그러면은 요 세타라는 각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찾아라. 그거의 제곱이다라는 거지. 이 구조랑 똑같잖아요. 이 구조랑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라지 R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삼각형은 바로 이 큰 삼각형이었죠. 이 큰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라지 R이었으니까. 그런데 봐봐요. 지금 우리가 그럼 세타가 어디냐 이건데 봐봐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지. 방금 여기를 선생님이 최초로 CAB가 여기가 세타였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문제에서 얘랑 평행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평행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쭉 연장선을 걷을 때 우리가 동위각으로서 여기가 세타라는 걸 알아요. 맞죠? 그런데 선생님 세타에 마주보고 있는 뭐야가 아니라 친구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요거 라지 R은 이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인데 그러면은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는 도대체 어디야?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연습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바로 뭐다?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되고요.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랑 같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여기서 한번 더 이걸 쓰면 이거는 무슨 말이다? 그쵸? 사인 파이 빼기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러면은 4r 제곱 여기 4r 제곱에 사인 제곱 파이 빼기 세타라는 각. 그러면은 요 앞부분의 의미는 뭐예요? 그쵸? 파이 빼기 세타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 즉 AD의 제곱이란 얘기였다는 거지. 이 문제가 전혀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렇죠? 만약에 어려웠다면 얘가 그냥 여기서 그냥 이거 붙잡고 이건 뭐지 이러고 있었던 거야. 즉 사인 법칙을 구조적으로 외우고 한 번쯤은 뭐지? 외접원의 4, 그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제곱, 사인 제곱 각 이런 느낌을 한 번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인데 한번 이제 해봤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틀릴 리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채워나가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럼 같은 맥락이죠. 4 스몰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건 뭐예요?
스몰 r은 누구의? 그쵸. 요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요 삼각형 ABC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뭐예요? 사인 제곱 세타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 그러니까 BC의 제곱이냐 이런 말입니다. BC의 제곱. 얘는 BC의 제곱이란 얘기예요. 맞죠? 이렇게. 그게 바로 51이야 이런 말이 여기서 분석되는 요거 유일한 고민거리. 솔직히 그죠? 맞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 구했네. 바로 AD의 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이 51이다라고 하는 힌트를 이제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AC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래요. AC는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거든요. 그럼 얘가 여기를 한번 K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런데 문제에서 얘를 그냥 준 게 아니지. 아까 AC 대 BD가 1대2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누가 또 2K야? 얘를 K라고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2K란 얘기입니다. 그죠? 평행이니까 2K. 평행이니까가 아니라 문제에서 대놓고 주어준 거죠. 그죠? 이렇게. 평행2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 K제곱 A씨를 방금 선생님이 K라고 놨죠? 그러면은 K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AD라든가 BC라고 하는 것을 K가 들어간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끝났지. AD의 제곱은 여기야, 여기 어디 갔어? 요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K가 들어간 식은 바로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우리가 얘기하자.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자, 왼쪽 AD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삼각형을 쳐다보면서 AD가 아닌 변, 바로 2와 2K를 잡아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제곱이니까 4 더하기 4K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K니까 8K죠. 8K 곱하기 코사인, 잘 봐봐. 파이 빼기 세타거든요. 근데 여기서 봐봐요.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붙고 코사인 세타예요. 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를 일단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아까 여기서 또 이걸 괜히 준 게 아니지. 지금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1대3으로 내분한다라고 했잖아. 누가 H가. 그러면은 얘가 1대3이면 요 AH의 길이가 뭐였지? 그렇죠. 2분의 1이었단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세타의 코사인 값이 바로 나오지. 어떻게 돼요? K분의 2분의 1. 따라오세요. K분의 2분의 1. K분의 2분의 1은 2K분의 1.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2K분의 1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2K분의 1이라고 바로 들이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마무리 정리해 줄까요? 그러면은 4K제곱부터 쓰자. 4K제곱 더하기 4. 자, 여기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가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가 2K의 분모가 8K랑 하나 약분되죠. 그러니까 얼마니? 그죠? 4가 되죠.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이쪽은요. 4K제곱 더하기 8이 최종 정리된 값. 요 AD의 제곱만이야. 요것만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자, BC의 제곱은 여기 가자. BC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기죠. BC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으로 바로 가도 되겠죠? K와 여기 2를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세타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가자. 그러면은 K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2배에다가 여기는 그냥 암산으로 가자. 2배에다가 K2니까 4K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K에다가 코사인 세타 아까 뭐라 그랬어? 코사인 세타 그쵸? 2K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2K분의 1 이렇게요. 그러면 이것도 정리해주면요. K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K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자, 이거를 두 개를 뺀 거. 얘랑 뺀 게 51이에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빼자. 그러면은 4K제곱 더하기 8에서요. 얼마예요? K제곱 플러스 2를 뺀 것. 즉 3K제곱 플러스 얼마니? 6이죠. 어려워. 6은 얼마에? 5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3K제곱은요. 넘어가면 얼마냐? 45가 되고요. 따라서 K제곱, 최종 정답이 K제곱이죠. K제곱이야. A씨가 아까 K라고 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답은요. 약분해 주시면은 15다라고 깔끔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만 오면 사실은 그죠? 여기까지만 오면은 여기서부터는 그냥 단순 계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 나가면 됐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요거 마지막 힌트 4 곱하기 R제곱 빼기 R제곱 블라블라블라 요거는 사실은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이제는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틀리겠지, 그치? 그러면 이러한 구조였다. 그러니까 요거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이로구나.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AD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BC의 제곱이었다. 그것을 서로 뺀 것이 51이 있다. 여기까지. 나머진 그냥 계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던 거 맞아요. 그죠? 하지만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공부했잖아요. 앞으로 절대 이런 패턴, 뭔가 4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의 어떤 각, 이런 모습은 앞으로는 마주보고 있는 요 각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값이구나 라고 이제는 그냥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죠. 14번은 복습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ABC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 건데요. 이런 문제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기억의 판단이 니은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의 판단이 디귿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기억 풀었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니은 풀었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갈수록 앞에 풀었던 정보들, 그게 맞든 틀리든 정보들이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문제가 바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의 대부분인 거예요. 맞죠? 자, 문제 잘 읽어보셨고요. 보시면 뭐 괜히 복잡해요. 뭐 이렇게 2등분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편의상 얘를 알파라고 답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베타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사인의 ABC 어디야? 요거 2알파죠. 아무튼 요만큼은 8분의 1이다라고 하는 정보까지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5가 되고 4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요거는 뭐예요? 그죠? 내접 사각형. 그러면은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의 합도 180도이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하고 가겠습니다. 자, 기억. AC의 길이가 6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AC의 길이는 바로 얘다. 예. 근데 AC의 길이는 그냥 코사인 법칙을 바로 써란 얘기죠. AC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죠? 5, 4 그리고 이거. 방금 얘가 코사인으로서 8분의 1이라는 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법칙을 바로 쓰면 됩니다. AC의 길이의 제곱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겠죠. 그럼 25 더하기 16 마이너스 2배의 5, 4니까 40 곱하기 코사인 요거 2알파죠. 여기가 지금 ABC가 2알파니까 아무튼 8분의 1이야.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그죠? 36인 것을 맞나요? 맞죠? 맞죠? 그러면은 제곱이 36이니까 기억은 뭐 참이다. 그냥 계산된 거죠. 자, 그다음에 니은 EA랑 EC랑 같습니까? 이등변이냐? 그런 말인 거죠. 얘랑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그죠? 여기다 어디 갔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알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은 원주각으로서 요만큼이 알파인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맞죠? 왜냐면은 이 호가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으니까. 맞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누구야? 그렇죠? 요만큼이 알파니까 또 이만큼도 알파. 여기가 또 알파라는 거. 맞죠? 그러면은 여기도 알파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밑각 두 개가 같죠. 그러니까 이등변이다라고 하는 거 EA랑 EC랑 같습니다. 뭐 금방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물론 이거는 사실은 니은은 방금 이렇게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요. 이것도 알고 있죠. 바로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얘가 선생님 여기다가 이 정도의 현의 길이를 한번 뭐 K 정도 뭐 A라고 한번 잡아볼까? 그러면 그때의 원주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요 정도에서 현의 길이를 내가 A라고 잡았을 때 그때의 뭐 어디든 원주각도 물론 알파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되시죠? 굳이 설명을 또 해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봐봐요. 내가 여기에 중심이 어딘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R이죠. 그리고 여기도 중심이 어딘가 있어서 이렇게 그으면 여기 R인 거야. 그러면은 봐봐요. RRA 뭐예요? 1대1 합동이잖아. 합동. 그죠? 그러니까 이 중심각의 크기도 같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은 요 원주각 알파는 중심각의 절반. 이 원주각 알파도 그러니까 이 원주각도 이 중심각의 절반. 그런데 중심각이 똑같잖아. 그러면 절반이니까 역시 같을 수밖에 없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론은 뭐다? 현의 길이가 같은 원주각은 뭐라고? 같다. 그러면 아까 여기가 뭐였어요? 여기가 뭐였어? 여기 EA는 바로 요거 알파를 원주각으로 하는 현의 길이. 또 그 EC는 뭐였어요? 알파를 원주각으로 하는 현의 길이.
맞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이래저래 뭐 다 똑같은 말이지. 아무튼 니은도 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디귿이 유일한 고민이었겠고요. 이 D의 길이를 2D의 길이가 8분의 30일입니까? 즉 2D의 길이를 찾아봐라 이런 말이죠. 자, 2D의 길이는 어디니? 2D의 길이는 여기야.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2D의 길이를 뭐야 이거? 2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D의 길이가 포함된 삼각형을 관찰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D의 길이가 포함된 삼각형은 여기서 얘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써먹지 않은 게 여기가 지금 2등분이다. 즉 베타로 똑같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 니은을 판단하면서 한 번도 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는 쓸 때가 된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보세요. 여기가 지금 요 삼각형을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니까 두 개를 더한 외곽은요. 외곽이 왜 나와? 여기가 바로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얘기지. 아하, 그러면 뭐다? 얘랑 알파 더하기 베타 2등변 이렇게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니은에서 보세요. 니은에서 얘랑 같다 그랬잖아. 근데 방금 얘랑 같은 것을 발견했죠. 그러면 우리는 얘랑 셋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2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A 요거를 구해도 좋고 얘를 구해도 좋은 거야. 어차피 다 같으니까. 그럼 선생님이 편의상 얘를 K 정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K를 구하는 게 답이죠. 물론 이걸 직접 구해도 되지만 왜냐면은 보세요. 지금 요 삼각형 봐봐. 요 삼각형 보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 K를 구할 거니까 K가 들어간 식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잘 나온다는 얘기야. 왜냐면은 기억 보세요. 기억 A씨가 6이라고 했었죠. A씨가 6 누구예요? 여기잖아. 요거의 6이잖아.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디귿 그러니까 이 정보는 밑에서부터 언젠간 계속 쓰입니다. 보통 그래요. 그러면은 요 AC의 길이가 지금 6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요? 여기에서 피타고라스가 왜 나와? 코사인 법칙을 쓰자. 누구? 6의 제곱은 K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배의 K 코사인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K를 구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요걸 알아야겠네, 요거. 그러면은 이게 요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의 코사인 값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죠. 내접 사각형에서는 마주보고 있는 변의 각의 크기의 합이 파이 180도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쵸? 파이 마이너스 2알파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그죠? 코사인 2알파를 알고 있지? 아까 코사인 요게 2알파니까. 그럼 코사인 2알파가 8분의 1이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알파는 뭐예요? 그쵸?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각변환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이제. 그렇다. 그럼 다 했네요. 우리가 지금부터 가자. 바로 K를 구하기 위해서 K가 들어간 식을 찾자. 바로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자. 그러면은 6의 제곱은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36은 이렇게 되고요. K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배의 여기 바로 쓸게요. 2배의 KK니까 K제곱에다가 얼마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알파는 마이너스 8분의 1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붙고 8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K제곱에다가 여기에 4니까 더하기 4분의 K제곱. 그럼 얼마에 여기 통분하면 4분의 8, 9K제곱이 됩니다. 맞죠? 따라서 K제곱은요. 36 곱하기 역수로 곱해주면은 9분의 4. 맞죠? 그러면은 여기가 9, 4, 36이니까 16이 된다. 따라서 K라고 하는 한 변의 길이는 4다. 내가 찾는 게 지금 K였잖아. 지금 나는 얘를 구할 건데 얘랑 다 똑같으니까 3개가. 그죠? 그런데 K가 지금 4가 나왔는데 엉뚱한 8분의 30이면 도대체 왜 나온 거야? 아니죠. 그러면은 땡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맞죠? 15번은 어렵지 않았던 쉬운 문제 맞아요. 그죠? 쉬운 문제 맞고요. 뭐만 굳이 조심할까는 없어. 다 쉬워. 굳이 생각하면은 여기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각의 크기 합이 파이다. 이 정도. 각변은 모를 리가 없고요. 이 정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다시 한번 꼼꼼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16번 풀기 전에 선생님하고 이 얘기 하나 하고 가자. 문제에서 지금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되게 유형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진짜 많이 알려져 있는 패턴의 문제이거든요. 같이 볼게요. 만약에 S1 빼기 S2의 그 답을 구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S1과 S2를 이런 거를 각각 구하는 게 좀 귀찮아. 뭔가 좀 갸우뚱해요. 그럴 때에는 꼭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보세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S1에서
어떤 값을 하나 더해주고요. 그리고 S2에서 어떤 값을 하나 더 똑같은 걸 더해주세요. 그러면은 어차피 S1 더하기 별표에서 S2 더하기 별표를 계산해서 빼는 것은 어차피 별표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S1 빼기 S2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합니까? S1만 구하기에는 힘드는데 만약에 적당한 무엇인가를 한 번에 더해서 구하기에는 더 수월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S2만 구하기에는 좀 힘들어. 그런데 S2에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더 더해줬을 때 얘를 한 번에 잡아내기에는 더 수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컨셉을 노려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지금 나는 여기 색칠된 문제를 읽어봤을 거예요. 이 색칠된 부분에서 요 색칠된 부분을 뺄 거야. 그런데 S1과 S2를 각각 구해서 빼는 게 해보세요. 귀찮아요. 귀찮기도 하고 선생님이 굳이 구하려고 해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여기 보이세요? 요거 보여 빨간 거 보이세요? 이 빨간 거를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어떤 매개체 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요만큼의 넓이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빼면 요 가운데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삭제되고요. S1 빼기 S2의 값만 남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선생님 오른쪽에다 한번 다시 써볼게요. 요 부분 S1 더하기 요 빗금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원이야. 지금 선생님이 좀 손을 덜덜덜 떨면서 그러겠네. 아무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은 요 하나의 반지름 아까 3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문제 읽어봤습니다. 3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예요? 그렇죠. 아까 나와 있는 6분의 5파이. 지금 문제에서 여기가 지금 마름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6분의 5파이잖아. 여기가 6분의 5파이니까 얘는 얼마? 6분의 5파이가 되고요. 그럼 여기 나머지 짜투리는 뭐가 되는 거야? 한 바퀴가 6분의 12파이니까 2파이니까요. 그럼 6분의 7파이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6분의 7파이가 되는 그러한 부채꼴의 넓이. 얘가 바로 S1 더하기 뾰로롱 얘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럼 거기에서 뭘 빼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만큼의 넓이를 빼는 겁니다. 이만큼의 넓이. 그죠? 이만큼의 넓이는 더 쉽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간 이 정도의 느낌, 이렇게 할까? 이 정도의 느낌의 부채꼴인 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6분의 5파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반지름은 역시 3인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면은 바로 S1 더하기 별표라는 넓이에서 S2 더하기 별표라는 넓이를 빼면은 별표 날라가고요. 내가 원하는 S1 빼기 S2만 남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꼴의 넓이 공식 뭐예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 제곱 세타 맞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세타 뭐예요? 3, 3은 9 곱하기 세타 6분의 7파이 맞죠? 마이너스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3, 3은 9 곱하기 6분의 5파이다. 자, 그러면 2분의 9로 묶어주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면은 6분의 7파이 빼기 6분의 5파이는 6분의 2파이 약분하면 3분의 1파이 맞죠? 3분의 1파이 그러면은 얼마야? 여기서 한 번 더 약분되네. 그러면은 2분의 3파이 끝 이렇게 되겠다. 정답은 4번. 어때요? 16번은요. 이거는 그냥 암기야. 그냥 앞으로는 그렇게 푸세요. 이거는 이런 패턴을 노려서 나오는 기출은요. 너무 많이 나왔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문제에서 두 넓이를 빼라 그랬어. 그러면은 그냥 대놓고 두 넓이를 각각 구하는 게 눈에 딱 보이면은 그냥 빼면 돼요. 각각 구해서. 근데 그런 문제는 그냥 쉬운 문제였겠죠. 보통은 어떻게 문제를 낸다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떻게 낸다고요? 어떻게 푼다고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어떤 적당한 넓이를 하나 선택해서 더하고 더하세요. 이거는 선생님 그러면 이 별표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그냥 보면 알아. 이거밖에 없어.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넓이에서 그 넓이를 빼는 전략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16번 같은 문제는요. 한 번만 풀어보면은 비슷한 문제들을 아마 비슷한 전략으로 똑같이 풀 수 있을 겁니다. 복습을 꼭 해보세요. 자, 17번은 딱히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인트로 부가 설명 없이 바로 그냥 풀이를 하죠.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그러면은 얼마니? 그쵸? 여기는
60도가 돼야 되죠. 왜냐면은 여기죠. 이것은 내접 사각형이니까 마주보고 있으면은 180이 돼야 되잖아.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60이니까 이 녀석은 그쪽 원주각과 중심각 2배, 그러니까 120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맞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을 했겠고요. 자, 문제에서는요, 이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게 유일하지 않았나?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한 변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만큼의 넓이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얼마예요? 공식을 써도 되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120도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예쁜 이등변이니까 이렇게 쓱 잘라버리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얘랑 얘랑 이렇게 돌려서 합치면 뭐가 나와? 그렇죠? 한 변의 길이가 4짜리인 그렇죠? 정삼각형이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그냥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걸 공식 한번 리마인드 하려고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 4, 4, 16 이렇게 되니까요. 4 루트 3 걔가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의 사각형 넓이 중에서 이만큼의 넓이가 바로 일단 4루트 3은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럼 나는 이만큼의 넓이만 더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두 변의 길이의 합이야. 즉 선생님이 편의상 얘를 x하고 y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은 x 더하기 여기다 써볼까? 아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x 더하기 y가 2루트 15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 넓이는요 뭐예요? 그죠? 공식 쓰는 거지.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그죠? 사인 끼인각 120도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럼 나는 두 합을 알고 있고요. 두 곱을 알고 싶어. 얘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두 합과 두 곱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정보는 어떻게 이끌어냈죠? 그죠? 바로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끌어내면은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AC의 길이를 알아야 될 텐데 설마 A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다시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너무 예쁜 삼각형이잖아요. 왜요? 그쵸? 이렇게 뚝 잘라버리면 얘가 뭐가 돼요? 그쵸? 1대 2대 루트 3을 갖는 특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비율을 가진 정삼각형의 절반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얼마니? 저 1대 1 루트 3이니까 여기 2가 되고 여기는 2 루트 3이 되는 거지. 2 루트 3 맞아. 2 루트 3 그러면은 2 루트 3이 두 개니까 AC의 길이는 맞아요. 4 루트 3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번 코사인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루트 3의 제곱 얼마예요? 그쵸? 48이죠. 48은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배의 x 곱하기 y 곱하기 자 보세요. 코사인 120도거든요. 친구들 코사인 120도 얼마예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 정도 아셔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xy 이렇게 되잖아요. 걔가 바로 얼마? 48이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곱셈 공식을 적당히 짱구를 굴려야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되고 한 번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48인 거죠. 맞죠? 왜냐면은 이걸 계산하면 이거 나오잖아. 이거 서로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x 더하기 y가 2루트 15니까 제곱해보세요. 얼마예요? 60이죠. 그러면은 내가 알고 싶었던 xy는 12가 되는 것을 금방 알았다. 그러면은 얘가 12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120도인데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와 같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하나하나 약분되면 3이죠. 그러면 3 루트 3만 남지. 따라서 최종 정답은 뭐예요? 그쵸? 아까 있었던 4 루트 3과 방금 구했던 3 루트 3, 즉 이 넓이와 이 넓이와의 합 얼마니? 7 루트 3.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요. 그냥 뭐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라서 따로 또 리마인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계산만 잘하면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8번은 방금 했던 17번과 완전히 똑같은 문제죠. 완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물론 그 완전히 똑같기 전까지 여러 가지 좀 지식이 필요하지만 자,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한 변의 길이가 3이에요. 뭐 그렇다 치고 원의 둘레를 6등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는 중심각과 정확하게 비례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죠. 여기 중심이 적당히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 하나가 6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야? 아, 이거 어차피 반지름 같으니까 그렇죠. 여기가 정삼각형이 될 거란 얘기야.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렇죠. 얘랑 같고 맞아요? 그리고 이 호의 뭐라고? 여기 호의 중심각은 얼마예요? 그렇죠. 60도.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쭉 그어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여기가? 그렇죠. 30도의 원주각. 같은 맥락으로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가 아까 정삼각형 그럼 중심각이 얼마? 60도. 그러면은 이만큼의 원주각은 얼마? 그렇죠. 절반이니까 또 30도. 따라서 얘가 몇 도? 얘가 6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는 또 얼마야? 3이죠. 3. 왜냐고? 아까 여기 정삼각형이었잖아. 한 변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였으니까요. 그럼 여기가 3이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얼마예요? 120도가 되는 것도 알지.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17번과 완전히 똑같은 문제. 자, 색칠된 넓이 이거를 구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건 말로만 할 게 시간 안 씁니다. 보세요. 이렇게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금방 구하잖아. 그렇죠? 금방 구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얘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에서 AP 더하기 CP가 8이래. 그럼 선생님 이걸 편의상 XY라고 잡자. 그러면은 X 더하기 Y가 8입니다라고 하는 힌트를 준 상태에서 방금 이 넓이 구했다고 칠게요. 그럼 나는 이 넓이만 더 구해서 더할게요. 그러면은 이 넓이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얼마예요? 사인 60도가 되죠? 그럼 나는 x 곱하기 y만 알면 되는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x 더하기 y잖아. 그러면은 얘를 알고 있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관계식을 더 작성하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요거 123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넓이 이거 길이 AC의 길이 구하는 거 할 수 있죠. 물론 코사인 법칙 써도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1대 2대 루트 3 그거 써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알아? 그렇죠. AC의 길이의 값을 찾았습니다. 상상으로 찾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찾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코사인 법칙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그렇죠. x도 들어있고 y도 들어있겠지. 그럼 우리가 그 식을 한 번 더 변형해서 얘를 한 번 더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xy를 구했죠. 17번과 완전히 똑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따라서 방금 구했던 요거에다가 방금 구했던 요거 그렇죠? 해가지고 더해주시면 답도 나올 거야. 선생님은 풀어보지도 않았어. 18번은 그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계산 꼼꼼하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19번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 잘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셨겠고요. 자, 일단은 여기가 4고 5거든요. 근데 BAC는 딱 여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8분의 1이야. 그러면은 문제에서 4 나와 있고 끼인 각이 코사인 나와 있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요 밑변 BC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는 너무 많이 했었죠. 그러면은 BC의 길이의 제곱은 이렇게 시작하겠지. 그러면 4, 46 더하기 5, 25 마이너스 2배의 2, 4, 5니까 얼마야? 40 곱하기 코사인 끼인 각은 8분의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41 마이너스 5니까요. 36이니까 맞죠? 따라서 BC의 길이는 6입니다. 자, 여기 밑변의 길이가 6이에요. 좋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표기되는 거, 여기 표시된 거, 여기 세 군데가 다 같대요. 자, 그러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지금 4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몇 번 아마도 반복되어 있는 걸 느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 나오잖아요. 이건 그냥 약속이야. 앞으로 이제 약속하자. 이등변 삼각형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수순해발 꽂으세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정보가 꽤 유용합니다. 다시 한번 이등변 삼각형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선의 발을 꽂아. 그러면 여기 밑에 이렇게 이등분 되면서 뭐 아무튼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자, 이 문제도 딱 그거죠.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이등변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쓱 하고 한번 수선의 발을 내려 꽂아 보겠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요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거든요. 걔가 지금 여기야, 여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딱 내리꽂으면은 요만큼이 직각 삼각형이니까요. 자,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이 8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봐봐요. 4분의 이만큼, 여기 보이세요? 요만큼. 다시 한번 4분의 요만큼을 계산한 요만큼이 바로 8분의 1이라면 바로 이 길이가
이 길이가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4분의 2분의 1이 8분의 1이니까. 맞죠? 그러면은 여기도 당연히 2분의 1일 수밖에 없고요. 즉 AD 여기 보이는 거 지울게요. AD의 길이가 1인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러면은 전체 길이가 여기 AC의 길이가 5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딱 여기 DC의 길이가 4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보여요? 그죠? 이등변이 보일 수밖에 없고요. 맞죠? 자, 또 이등변이 나왔네? 그러면 이등변에서는 또 무슨 짓을 하자? 보통? 그죠? 수선의 발을 내려 꽂자. 그게 이제 뭐 문제에서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나중 일이고 일단 그거 보시면은 나름 유용한 정보가 나오기도 하죠. 자, 이렇게 되면 또 밑변을 등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길이는 3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밑변의 길이가 4이고요. 여기가 3이니까 요 높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 수 있죠. 그럼 16 빼기 9니까 7이니까 여기가 루트 7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D2의 길이거든요. 근데 봐봐. 여기도 지금 아까 여기 다 똑같은 세각. 그러면은 요 각이 이것만 따로 한번 떼서 그려볼게. 여기 요만큼만 따로 떼서 그려보자. 여기다 이렇게. 아이씨 망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응 됐죠. 지금 요 각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기 높이가 루트 7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얼마? 8분의 1.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 한 개 8분의 1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길이는 몰라도 비율은 알잖아. 그게 바로 8K 대 K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8K, D이니까 지금 여기 8K의 값을 물어보는 것은 K만 찾아서 8배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K를 구하기 위해서 관계식을 어떻게 설정하자? 그렇죠. 직각 좋아요. 뭐다?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면은 8K의 제곱 64, K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7 더하기 K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63K제곱은요 7이 되고요. K제곱은 얼마예요? 그쵸? 넘어가니까 63분의 7 그러면 9분의 1이니까요. K는 얼마입니까? 그죠? 3분의 1인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찾는 정답 D2는요 바로 8K가 되고요. 따라서 3분의 8이 정답 3번 이렇게 되겠지.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요. 문제에서 이 문제의 어떤 뭐랄까 그냥 아이디어는 딱 하나야. 바로 그쵸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수선의 발을 내려보자. 끝 이거죠. 한번 여러분들 복습해 보시고요. 아마도 여러 가지 문제풀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은 그냥 이 정도로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번입니다. 문제 잘 읽어보셨죠? 자 5대 3으로 내분하니까 선생님 여기를 5K 3K 정도로 세팅할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사인 값의 2배랑 요 사인 값의 5배가 서로 같대요. 그러면은 몇 대면 여기가 5대 2의 비율이니까 선생님이 sin ABD를 뭐라고 할까? 아까 K를 썼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5X 정도 잡을까? 5X 그리고 요 녀석을 2X 정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sin ABD를 5X라고 내가 값을 이 정도 잡는다면 sin DBC는 2x 정도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로 한번 세팅해 볼게요.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sin a분의 sin c예요. a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죠? 그리고 c가 어디예요? 여기다. 근데 그 sin 값들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문제를 맨 처음에 받아들이면은 그럼 sin a를 구해 가지고 그리고 sin c를 또 따로따로 각각 구해서 어떻게든 값을 직접 구해서 이렇게 분수로 대답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고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지? 이 문제에서 알고 있는 힌트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힌트가 뭐예요? 그죠? 얘가 OK, 3K 그리고 추가적으로 ABD의 사인 값을 선생님이 5X라고 뒀지. 봐봐. 그럼 ABD의 사인 값은 여기잖아. 이 사인 값을 알고 있단 말이야. 요거 사인 값. 그게 바로 얼마예요? 5X.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야? 여기 사인 DBC 여기죠. 여기잖아요. 이 녀석의 사인 값이 2x 정도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요. 우리가 어떤 각의 사인 값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그리고 어떤 각의 사인 값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사인 법칙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sin a분의 sin c 그럼 sin a는 여기잖아. 그러면 아까 5x분의 5k는 보세요. sin a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BD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사인 값이 2x니까 다시 한번 2x분의 3k는 sin c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BD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sin a와 sin c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요 BD가 공유된 값으로 계속 이렇게 불렸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요 삼각형 두 개의 공유변이 BD란 얘기야. 맞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 여기 첫 번째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sin a 분의 BD의 길이는 바로 5x분의 그죠? 이 각의 사인 값이 5x입니다. 그럼 5x분의 5k 이렇게 됩니다. 걔가 바로 x분의 k란 얘기예요. 일단 그렇게 두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또 사인 법칙을 써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사인 b가 아니죠. 사인 c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BD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거분의 이거는 바로 그죠? 사인 값이 2x죠. 그럼 2x분의 3k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2x분의 3k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sin a분의 sin c.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눈치가 있어야겠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좌변 보세요. 그럼 BD 날라가죠. 그러니까 BD는 그냥 식을 쓰는 어떤 과정 속에서 또 필요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삭제되는 아주 좋은 친구였던 거죠. 할 일을 다 하고 떠난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sin a분의 sin c. 내가 찾는 값이 바로 뭐예요? 그렇죠. 2x분의 3k분의 x분의 k란 얘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어떻게 되지? 3xk분의 그다음에 2xk 이렇게 되니까 xk는 그냥 비율을 갖고 있을 때 값을 실제로 값을 세팅하기 위한 어떤 그냥 변수 정도였으니까 그냥 날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2가 최종 정답이다. 이렇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런 문제들은 그냥 경험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비율을 물어볼 때에는 sin a와 sin c를 각각 실제 값을 찾아라라기보다도요. 그냥 어차피 중간에 나중에 다 이런 식으로 지워질 걸 감안해서 비율만으로 식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경험도 좋은 경험이니까 앞으로 비슷한 문제 나오면은 한번 참고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